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쇼폼, 유튜브, SNS 도박, 중독된 아이가 어떻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청의 교과 컨설팅 장학 지원단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주중학교에 있습니다. 자, 연도별 스마트폰, 고위험군,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상당히 지금 막 갈수록 스마트폰에 대해서 중독이 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또 학교에서 상담할 때, 부모님 상담할 때, 진학 다음에 제일 많은 게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어제도 어떤 학부형이 저 상담실에 오셔서 아이가 빠진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찾아왔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10대 청소년의 주요 앱. 이거는 뭐 예전 건데도요. 이렇게 유튜브가 엄청 사용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그다음에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는 이게 뭐냐면 1억 4,400 입니다. 이게 1억 4,400시간. 엄청나죠? 예, 전체적으로 앱 시간을. 그리고 요거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제가 생각하기도 이 쇼폼이거든요. 학생들은요, 거의 쇼폼을 봅니다. 1분 이내의 영상. 유튜브도 있고요. 뭐 인스타, 뭐 여러 가지 뭐 틱톡에도 있고요. 이 시청 시간이 이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청 경험에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여기에 학생들이 너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어머니들이 강구하고 있는 거. 설마 우리 아이가 무슨 마약을 할까? 자, 여러분들 진짜 심각합니다. 뭐 필로폰 마약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아이들이 뭘 하냐면 약국에서 실제로 구할 수 있는 뭐 수면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흥분제 같은 거를요. 본인이 구하거나 자기가 못 구하면 또 대리로 친구한테 구하게 해서요. 그런 기분을 느끼면 마약이죠, 한마디로 그것도요. 그 위에 요즘은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 직접 필로폰 거래도 하고요. 중고 앱을 통해서도 구입하고요. 이거 정말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겁니다. 뭐 설마 우리 아이가 저는 이제 그게 아닌 것 같고요. 검찰에 검거된 도박 사범입니다. 또 하나 이게 참 심각합니다. 도박은요. 어머님들 성인들도 못 끊는 거 아시죠? 자, 이 학생들이요. 10대 전혀 모르고 그냥 핸드폰으로 쑥 들어갔다가 여기에 빚을 지게 되고 뭐 저번에 뉴스에는 1억 이상 빚을 진 학생도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심각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청소년의 디지털 매체 이용은 당연히 뭐 인터넷 개인 방송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SNS 이렇게 보고요. 어, 아이들이 또 이제 유해 콘센트에 노출점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한테 이렇게 뭐 따돌림 같은 거, 그리고 뭐 이성이 접근한다든가, 아니면 선정적인 영상을 본다든가, 폭력적인 영상을 본다든가. 여러분 자녀가 안 볼 것 같죠? 예, 거의 다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 심각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면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쇼폼 등 영상을 자주 보는 사람, 어머니 아시죠? 도파민이라고 뇌 물질에서 흥분 물질이 더 나오는 거, 자극적인 거 더 보고요. 이 도파민 중독자라고 그러죠. 예. 이거 성인들도 영상에는 빠지는데요. 수면 건강 장애, 집중력 저하, 불안. 이거 뭐 다 아시는 경우인데 부모님도 겪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다음에 근데 이게 청소년들은요, 더 악 영향이 주어집니다. 지금 뇌가 성장 단계에 있는데 전두엽이 파괴되고요. 뇌 발달에 정말로 나쁜 영향을 줍니다. 디지털 마약이고요. 이게 디지털 마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더 자극적인 거 보는 거.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따 자세하게 제가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262%가 늘었고요. 틱톡은 191%가 증가됐습니다. 근데 요즘 유행하는 게 뭐라고 그러죠? 팝콘 브레인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강한 자극에만 뇌 반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거는 아이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되면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유행하는 성인들도 이거 유행하죠. 도파민 딕소스라고 그래서 이제 SNN 계정을 없앤다든가 앱을 제거한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그래서 유튜브 쇼츠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 조회수가 3억 회 분이니까
근데 이거 어머니를 볼 때, 아, 우리 애는 착하고 공부 잘하고 성실하니까 SNS에 안 빠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중독입니다. 보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지, 뭐 지능이 높고 성실한 학생이 안 빠진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 도파민 중독은요, 참 무서운 게요. 너무 큰 자극에만 활동하다 보니까 일반 비디지털 활동을 못 합니다. 일반 활동을. 그게 안 돼요, 학생들이. 10대의 10% 이상은 하루 5시간 이상씩 한다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좀 무섭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아이들이요, 가짜 광고에 속습니다. 거길 또 누르게 되죠. 그럼 거기 학생을 유도해서 폰 미팅 또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성인 사이트를 유도합니다. 폰 미팅 들어가서 본거만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죠. 직접 만남까지 이루어집니다. 나쁜 성인들이 어린 여학생 같은 경우에 뭐 핸드폰을 만나서 그 여학생을 꼬시면서 핸드폰을 사줍니다. 따로. 엄마가 막 제어해 놨으니까. 그래서 따로 이용하다가 걸린 케이스. 뭐 최근 뉴스에 나왔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쇼폼은 그 쇼폼을 제작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비용 창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강한 자극.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어머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여자의 좀 이렇게 좀 야한 사진, 아니면 뭐 그 영상만 보면 꼭 누르고 싶게끔 만드는 그 또 기본 화면, 이런 거에 속아서 아이들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19분 이상 그냥 여과 없이 누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성인물을 예전에는 좀 몰래 찾아서 봤다면 요즘은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인물에 대한 이용률이 37.4%입니다. 이거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의 다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가장 제 걱정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SNN 대화방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자해 동영상 모방. 저희 강남에도 작년에 자살 사건이 많았잖아요. 다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교사로서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탈출을 할까요?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탈출되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자녀와 설득과 협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중독인 학생들이 있다면, 또 무슨 조치를 통해서라도 이 SNS는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그걸 멈추려니까 얘는 그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중독 증상이 막 나타나잖아요. 멈추게 되니까. 그거를 어떤 방법이라도 설득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자신의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면 부모님들이 보상을 해주거나 칭찬을 해주시는데 반드시 시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학생이 중독인 경우에는 할 수 없어요. 사용 못한 2G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2G로 많이 쓰게 되고요. 저희 학교도 제가 수업을 핸드폰으로 하는데 2G 있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종이책을 읽는 습관을, 독서를 해야죠. 예. 글쓰기 연습 프로그램 같은데 참여를 시킨다든가. 어머님들 뭐 국영수학원 보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글쓰기 프로그램 같은 거 있는 프로그램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로 한다든가 책을 읽고 독서한다든가. 예. 독서 같은 경우는 나중에 특목고 갈 때도 도움이 되잖아요. 비교과로.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좀 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SNS 계정 비활성화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중독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유튜브, 인스타 앱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야, 서로 아이들하고 상의하고요, 자녀와. 자, 일단은 할 때까지는 우리 유튜브나 인스타 앱 제거하자. 그래. 그리고 너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서로 상의하에 자율적으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냥 야, 오늘부터 제거 안 됩니다. 디지털 사용 시간 제한. 그 대신에 이제 사용만 제한하지 마시고 외부 활동을 어머니들이 만들어 주세요. 자, 국영수 학원만 다니지 말고 운동 학원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머니 못 가르치시면 운동 학원이나 프로그램에 시키세요. 예. 요즘
아이들 저 1학년 중에서 어떤 아이는 암벽 타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스릴이 있고 스트레스 해소되고 너무 좋대요. 암벽 타기 이런 거. 이런 것도 한번 제가 권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독인 아이들은요, 방법이 없어요. 자녀 보호 기능 추가하고요. 유튜브에 대해서 자녀와 상의한 다음에 자녀가 보는 영상이 무엇인지는 알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크린 시간 제한 설정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한 시간 앱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알림 기능 끄기, 방해 금지 모두 정확하게 하셔야죠. 공부하는데 핸드폰에서 자꾸 뭐가 울려요. 그럼 공부가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해서도 중독 관리가 안 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중독입니다, 그 학생은. 그 학생은 머릿속에 전두엽 속에 벌써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죠. 제가 전학교에서 이게 안 되는 학생 때문에 전문가 도움을 받은 학생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이후로 뭐 약물 치료도 하고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도 어머님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자연 속의 캠프 너무 좋죠. 예. 부모님들 시간을 갖고 캠프 하시고요. 제가 아는 부모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 토론을 합니다. 자기 식구들하고.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이제 아빠도 읽은 책이 이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보상을 서로 해주면서 그런 시간을 갖는다더라고요. 너무 아주 좋은 시간을 갖는 그 아버님이었는데 저 상담실에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건 참 좋죠. 예, 같이 하는 거. 자,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애들이 무슨 마약 도박이야?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소년 마약이요. 20여년에 거의 한 3배가량이 올랐습니다. 예.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약이 이제는. 도박 마약은요. 이제 어머니들 보시기에 설마 우리 아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핸드폰으로 너무 쉽게 가입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사이버 도박 10명 중에 3명이 청소년입니다. 10대 사범. 걸린 학생들 중에 30%가 청소년이고요. 너무 들어가기가 쉬워요, 사이트에. 저도 이제 봤어요. 근데 핸드폰 도박에 어떤 게 있냐면 사다리 게임도 있고요. 요즘에 이게 아이들 유행하는 겁니다. 어머니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다음에 홀짝이 있고요. 룰렛 게임, 그냥 돌려서 하는 거. 또 바카라라고 있거든요. 합이 9가 되는 뭐 그런 게임. 이런 게요. 어떤 걸 통하느냐? 아이들이 그걸 찾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를 보다가 이거 뭐지? 딱 눌렀는데 그 사이트와 연결이 됩니다. 아이들이 만화를 보고 있는데 도박 사이트로 연결이 돼 보여요. 그래서 바로 화려하게 30만 원 무료 지급. 이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요, 실현 확인 없어요. 그냥 학생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아무거나 되면 입력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중학생이 이것 때문에 1억을 잃었어요. 예. 도저히 안 되니까 부모님까지 나서 경찰이 나서고 막 그랬는데 지금 너무너무 심각하고요. 이걸 또 영업사원을 하는 아이들이 또 중고등학생들이에요. 한 명 끌어오면 또 얼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것도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설마 하지만 그걸 하고 있을까 하고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중독되는 것도 있지만 이 도박은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 저번에 뉴스 나왔는데 그 중학생이 이제 부모님 못하게 했다가 했는데 나중에 또 몰래 가서 또 하잖아요. 이 도박은요, 어머니들이 정확히 보시고, 설마 우리 아이가 그러지 마시고, 아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성인들이 만든 사이트에 그냥 들어가다 보니까 막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꼭 도움을 꼭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아이들과 자녀와 토론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야, 그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 같은 게 있는데 너 본 적 있니? 바카라라고? 그리고 너 요즘 게임 몇 시간이나 하는데 여러 가지 부모님하고 일상적인 아이가 대화가 안 되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결과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꼭 관심 있게 본인과의 대화가 첫째다. 그리고 계속 못하게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꼭 상의를 하고 자녀와 상의를 하고 못하게 될
이유가 왜인지 설명하고 아이와 같이 협상해서 모든 일을 치러야 됩니다.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 딴 데 가서 해요. 예. PC방 가서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자녀와 같이 협의하는 게 좋다.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부모님들 제가 응원합니다. 여기 질문할 수 있는 제 메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분들 저한테 꼭 질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